반갑습니다. 태양행복연구원의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PS의 기동 부분에서 제 마지막 단계인 오토 퀄리티,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의미부터 설명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퀄리티 퍼스트 프린시플, 품질 최고, 품질 제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심플합니다. 불량 부품을 받지 않고 불량 부품을 만들지도 않으며 불량 부품을 그대로 지나치지도 않는다 하는 부분은 아주 이와 같은 맥락간하게 심플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품질 제로라는 겁니다. 결국은 불량 제로라는 거죠. 품질이 아니고 불량 제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와 같은 어떤 계곡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다 그죠? 물이면은 이 사람이 두 걸음 만에 이 부분을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넙니다. 그래 한 판만에 건너야 되겠다 그죠? 결국은 우리는 중국 속담입니다만은 해곡을 두 걸음으로 건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말은 결국은 품질 최고,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품질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마찬가지고 이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리고 품질의 정의가 무엇이죠?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필요사항은 어떤 생산자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품질은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로 어떤 저울에서 대칭을 이루었을 때 이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이런 식으로 되었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품질이 똑바로 불량이 많다든지 리젝트 스크랩 그런 재작업 여하튼 칠대 낭비가 있게 되면 처지게 되겠다 그죠? 이와 같은 부분은 서로 평행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품질 비용입니다.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초기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비용하고 시간이 그 다음 공정에서 그 다음 조립 공정에서 또 그 다음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고객의 손에까지 가지고 제품이 컴플레인, 불만이 쏟아졌을 때는 이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부분은 초기에 이 부분을 잡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오토 퀄리티의 어떤 효과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품질에 있어 가지고 완벽을 기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토 퀄리티 하는 방법은 결국은 작업 지도사라든지 뭐 포카효과 그 다음에 뭐 지도가 자동화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풀프루핑, 에러프루핑, 풀프루핑 개념이라 그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통계적인 그런 프로세스 관리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제일 지독화는 뭐냐면은 우리는 자동화는 인력을 기계 장비로 대신한다 그러면은 이 지독화, 동자에는 사람이 하나 더 붙었다 그죠? 사람이 더 붙었는데 그 부분인데 기계 장비에 지능을 부여하여 그래서 사람이다 그죠? 품질 설비 이상 시 스스로 기계가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한 사람 여러 대의 장비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자동화보다는 이와 같은 지독화, 이와 같은 한 사람 여러 대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오토메이션과 오토메이션, 이건 오토메이션 자동화다 그죠? 오토메이션은 이게 지독화의 개념이 있는데 자동화는 스톱시키지 않으면 계속 꼽니다. 이게 이상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어떤 출시는 우리가 스마트 팩치라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불량이 발생하다 알기 어려운데 이거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역의 개념이 있으면 성인의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와 같은 부분이 완료되게 되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게 정확하게 어느 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져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시각화되어져서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검사입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의 어떤 그 작업자는 맨 처음에는 그 제품의 어떤 이분이 적합성을 갖다가 우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의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맞나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결정되어진, 정의되어진 표준에 따라서 그 부분의 yes, no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레벨 단계를 나가려면은 그 부분이 어떤 그 non-conformity, 불일치한, 품질의 불일치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그 생산을 스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일치된 부분이, 그러니까 부적합 부분이다. 부적합 부분을 갖다 분석한 다음에 다시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정의되어진 표준에 따라서 라인을 다시 가동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커이카는 이 부분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쿠드오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일어났던 부분,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눈을 감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는 포카유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불량이 발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라인 공정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토칼리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카유카.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모든 부분에 어떤 이 부분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확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작업자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그와 같이 포카유카에서 어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결과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되며, 그리고 보존을 똑바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교육에 있어 가지고 개런티가 돼야 될 것이며, 포카유카를 어떤 이렇게 새롭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한 방법은, 스텝들은 개문박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되어 있다, 그죠? 뭐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이와 같이 한다든지, 이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올바르게 되려는 거, 이건 올바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공정 관리입니다. 우리 통계적인 어떤 공정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을 갖다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주요한 생산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넘버링을 한 다음에 그 어떤 표기되어진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문제점을 제거하여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통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쓰서는 안 될 말은 내 생각은 어떻고 maybe some problem, 이 같은 것을 쓴다기보다는 항상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팩트 위주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툴이라 그러면은, 오토칼리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툴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현장, 현물, 현실 제일 중요합니다. 겐바, 겐부츠, 겐지츠,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실을 파악하여 방안을 찾는다. 그 다음에 품질의 7가지 툴, 그 다음에 매트릭스, PDCA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관찰을 해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칼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오토메이션보다는 오토메이션에 가까운 이와 같은 오토칼리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라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어떤 낭비를 줄이고 그와 같이 표준을 체계하여 실행을 해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칼리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